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 시간 걸린 수리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번 주 월요일 오전에 입고를 하신 PC입니다. 이 PC는 정말 고객님의 정성이 묻어나는 PC라고 느껴졌습니다. 손수 PC 부품을 구해서 그 다음에 조립을 하셨습니다. 케이스만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미 다른 업체에서 AS를 진행을 하셨는데 라이저 카드 불량 판정을 받으시고 라이저 카드 교체를 통해서 한 얼마 정도 또 사용을 하시다가 또 PC가 사용 중에 또 이상 증상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그 AS를 받았던 업체에 문의를 한번 해보니까 업체에서는 테스트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는 등의 답변을 들으시고 어쩌다 하여 이제 꾸민걸 PC를 알게 되셔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미 타 업체에서 진단과 수리를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가 이름만 대면은 PC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청 테스트 항목을 체크리스트화 해가지고 문서로 드리고 그 수리를 받으셨던 업체에 재방문을 하셔서 이 체크리스트대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달라,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고 이제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제 거기 가기 싫다, 여기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하나 테스트를 1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클린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였었는데, 클린 테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주 부팅에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아주 최소한의 부품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통과를 못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PC 현재 상태는 PC를 켜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화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이제 PC의 사양은 라이젠 7800X3D와 그 다음에 RTX 4080 슈퍼 기반의 아주 고성능 PC였고, 그 다음에 라이젠 7800X3D 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고성능의 CPU들이 조금 코어나 메인보드 사망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고 아무튼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수리를 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수리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리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들을 다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씩 이제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고객님이 이제 직접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 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짜 어마무시하죠. 일단 케이스도 안텍 제품이고요. 파워는 이제 마이크로닉스께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냉쿨러 NGXT 수냉쿨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면,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면이죠. 그 사진도 제가 하나를 찍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 플래시사에 이게 RC2인가 요 컨트롤러까지도 잘 장착을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고객님 보신 앞에서 하나씩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내용들은 일단 스킵을 했었고, 클린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개선될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이제 부품들을 하나씩 센터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주요 부품, 메인보드,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가지고만 테스트를 했는데도 부팅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AS 센터로 보내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하나씩 테스트를 해서 부품이 아닌 거는 골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CPU를 한번 탈거를 해보고, CPU가 꽂아지는 그 소켓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핀 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핀 휜 거는 전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아무것도 없이 한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래시 아시죠? 이거 CPU라던가 메모리 없이 그냥 파워 케이블만 연결하고 USB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바이오스가 이제
안 좋게 되면서,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불량이 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브릭스 상태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최신으로 먼저 진행을 해 보았는데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와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를 이제 AS 센터로 이제 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AS를 만약에 보낼 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서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들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AS 센터에 그냥 보내면은 아무런 조치를 못 받고 그냥 리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꾸민걸 PC는 어떻게 보내냐 해서 그거를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한 이 정도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속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AS 센터라든가 여기에서도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양식을 다 채워서 보내주시는 게 맞고, 그 별도로 내가 한 장에 또 양식을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부품명하고 시리얼, 그 다음에 구매 시기, 그냥 기본적인 정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량 증상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 양식에도 불량 증상이 있을 텐데 일단 불량 증상도 자세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스트 항목을 적어주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더라, 이런 거를 하나씩 적어주시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또 내가 뭐뭐 했습니다, 뭐 포마크 했습니다, OCCC 테스트 했습니다, 뭐 시네벤치 테스트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날짜와 시간을 아주 상세하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내가 테스트했던 그 사진도 첨부해서 보내시게 되면은 좀 더 조속한 AS와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이상의 그 AS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기대 이상의 AS 성과라고 하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거죠. 내가 보냈는데 이상이 없어요. 리턴돼서 이 세 가지 부품이 다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최상의 경우는 부품 교체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거기서 최상은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 명색이 꾸민걸 PC는 그래도 PC 수리 매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별도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테스트한 부분도 아주 상세히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상품을 받은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스킵할 수 있는 테스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속한 처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제 상품을 보내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일단 여기 사진에 보시면 SSD라는 거 이런 거 다 떼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CPU 소켓 캡도 이제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SSD를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방열판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보내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SSD도 분명히 탈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 쿨러 가이드, 그 수냉 쿨러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빼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최초에 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품 쿨러 가이드 있죠. 이것도 제가 장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센터로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중간중간에 연락 온 업체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결론만 말씀해 드리면, CPU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량이라 불량 판정을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도 불량 제품 판명을 받고, 불량 제품이다 판명을 받고, 그 다음에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연락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택배가 딱 와 있어요. 보니까 메모리 회사더라고요. 아직 뜯기 전인데 어떻게 왔는지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메인보드를 보내실 때는 지금 이게 아수스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박스들도 저도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같은 회사 걸로 보내시는 게 조금이나마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수스 제품인데 기가바이트의 박스에다가 넣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뭔가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상품을 받았을 때도 우리 제품이구나 뭐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모델명은 다르더라도 그 제조사 걸로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센터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것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엔지니어의 기분을 조금 흔들 수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도착했고요. 일단 CPU 같은 경우는 한번 열어보니까 7800X3D 제품이고요. 일단은 새 제품이냐 아니냐는 한번 판단하게 되면은 써멀 그리스가 도포가 됐냐 안 됐냐 이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듭새라던가 이런 게 매음새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써멀 자국이 전혀 없죠. 이건 새 제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연락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예 그냥 새 제품으로 그냥 묻지마 딱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박스에 넣어 갖고는 오긴 오는데 이 실이 뜯어져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부분 확인해 보고 상단도 확인해 봤는데 다 뜯어진 자국 하나도 없이 완전한 새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불량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 제품으로 도착해서 와서 아무튼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이라 이것도 이제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낸 상품보다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는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일단은 상품을 한번 보니까 외장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요 보호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뜯어진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소켓도 저는 MSI 걸로 보냈는데 요거 소켓 그거 안전 커버도 근데 지금 아수스 걸로 제대로 돼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방열판을 열어봤을 때 써멀 패드가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그냥 썼던 거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새 걸로 그냥 되어서 왔었고, 저도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게 두 번 붙였다 한 번 붙였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미끄덩 거리는 유분기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아무튼 유분기가 없이 그냥 완전한 새 제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 3.0 헤더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잘 뺀다 하더라도 약간의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은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근데 얘는 자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제 느낌상으로서는 이거는 진짜 아주 이게 만약에 중고 제품이다 그러면은 SSS급의 중고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은 뭐든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바른 수리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허준이 지금 다시 태어나서 왔다 하더라도 청진기를 대봐야 그리고 맥을 짚어봐야 이 사람 어디 아프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을 해봐야 명확한 수리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이 정말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배제해 가면서 하나씩 없애가면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선입견을 갖고 이거는 분명히 메모리 쪽 문제 같은데 그래서 메모리 쪽만 쭉 파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메모리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게 되고, 또 메모리 쪽 불량인 줄 알고 또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메모리 쪽 불량이 아니네요 해가지고 또 다시 리턴돼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저는 하나씩 배제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그 다음에 CPU 제가 메모리를 센터로 보냈는데 일단은 클린 테스트조차도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손톱에 끼인 가시가 더 아픈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부터 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던 말던 하니까 저는 그것부터 지금 진행하려고 그걸 한번 보냈었던 거고, 아무튼 좋은 결과가 돼서 지금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PC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조립하고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라던가 이 사진으로는 이 감정이 전달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런 한 마음가짐 가지고 조립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SSD를 장착을 했고요. 써멀 패드 밑에 것도 다 제가 잘 띄웠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기본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요. 이제 CPU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리 리퍼가 돼서 돌아온 거지만 뭐 교체가 돼서 온 거지만 그리고 또 AS 센터에서 왔다고 하지만 또 제 눈으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켓도 혹시나 핀 조금이라도 휜 게 있는지 한번 봤는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소켓 요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는 간과하기 쉽거든요. 여기도 뭐 써머리라던가 이런 거 발라진 거 전혀 없었었고요. 깔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도 뭐 새 거로 교체가 됐다고는 하는데 정말로 새 거인지, 정말 새 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빛에 비춰봤을 때 모든 색깔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썼다 그러면 뭔가가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역시 다 새거, 소위 말해서 세핑으로 교체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정상적으로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GXT 고객님의 이제 수냉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 하나씩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는 기존에 썼던 게 또 다 써가지고 딱 새 거를 오늘 또 개봉을 했는데 아틱사의 MX4 제품입니다. 뭐 업체 저마다 뭐 쓰는 제품들이 다 다양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서멀 그리스고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거만큼 만족도를 줬던 그 서멀 그리스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멀 그리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아직 안 꽂았네요. 메모리도 이제 박스 개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린 제품이더라고요. 유통사가 서린 스티커도 붙이고 이제 메모리까지 이제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두근두근 거리죠. 과연 켜질까 안 켜질까. 그 전에 또 비프용 스피커를 또 장착을 합니다. 다소 올드하긴 하지만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오는 메인보드들이 다 그렇죠. 메인보드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가지고 뭐 보트, 뭐 CPU, 메모리, 뭐 VGA 해가지고 이상 부품이 있을 때 그쪽에서 불이 깜빡깜빡 거린다거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프용 스피커를 이용하고 있는데 같은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얘는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각적으로도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쪽에 조금 문제가 더 확실하구나 해서 좀 신뢰성 부분에서도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원을 켜봤습니다. 대망의 전원을 한번 켜봤죠. 와, 좋죠. New CPU installed. 그죠? 새로운 CPU가 장착이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 요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2차적인 이제 2차 전쟁이 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차는 아주 좋다. 이제 일단은 부품이 교체가 된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켜졌다. 됐고요. 요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조립이 됐는데 이제 CPU 팬이 지금 제대로 RPM을 표시를 못 해주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펌프는 제대로 RPM을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PC에서 한번 제가 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 팬은 돌아가고는 있는데 컨트롤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한번 파악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고객님의 그 CPU라던가 뭐 아직은 지금 EXPU가 아직 먹여지지 않아 가지고 램 클럭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 맞춰 드렸습니다. 그리고 SSD 2TB짜리도 다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바이오스 버전이 3287이죠. 웬만해서는 그 제조사로 갔다가 출고되는 상품들은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다 업데이트가 돼서 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자기네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무결성 확보, 무결성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이 최신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무결성이 확보가 된 거죠. 메인보드 바이오스도 최신 버전이니까. 일단은 3287 버전이었고요. 혹시나 해서 또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287 버전, 그래서 9월 30일 날 릴리즈된 버전이었는데 다 올바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이제 바이오스 세팅을 조금 맞춰 드리는데 그냥 EXPO 메모리는 또 6000짜리로 구매를 하신 거니까 또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맞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뭐 소장 자료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가림 처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딱히 뭐 없어가지고 그냥 다 노출을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노출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CPU가 지금 51도 나오고 있고요. GPU 25도 나오고 있고 정상적으로 윈도우까지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온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지 이거를 제가 찍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별도로 테스트하는 혹은 제가 모니터링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랑 온도 차이가 조금 갭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뭐가 맞는지를 조금 혼돈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찍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부하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에 한번 부하를 주게 되는데, CPU에 단순히 부하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성능에 맞는 올바른 스코어의 점수를 내주는지, 혹은 그 다음에 CPU의 온도, 그 다음에 그 CPU 순행 쿨러의 펌프 작동이라던가 팬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 제 구실, 쿨링 효과를 제대로 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73도. 이게 초반에 새로 장착이 돼가지고 약간의 온도 갭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정화가 되니까 지금 여기서 OCCT에서 알려주는 온도와 NGXT 그 쿨러 헤더 부분에서 알려주는 온도가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약간씩의 오차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벌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지금 72.7도. 일단은 시내 벤치를 돌렸을 때 72.7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착한 온도죠. 그리고 더군다나 7800X3D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7800X3D 시내 벤치 올렸는데 90도 막 찍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글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서멀 그리스도 제도퍼가 제대로 됐고 쿨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온도도 한번 이거를 테스트할 때는 진짜 눈을 떼지 않고 제가 딱 붙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지금 73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의 부하라던가 이런 거 한번 테스트를 지금 100% 부하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속도도 지금 6000으로 제대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도 32기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3도. 그러니까 75도를 웬간해서는 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73.4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용률 100%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금 제가 한 거가 주황색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여러 번 한 거죠.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또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NGXT에서 보여주는 그 모니터링 프로그램하고 한번 또 비교도 한번 해보는데요. 뭐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주 귀여운 오차 수준이죠. 그 다음에 펌프도 지금 RPM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풀 로드 중에 3000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끝났네요. 끝나고 정상적인 이제 스코어 점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3도에서 이제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73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OCCT는 이제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요. 온도 체크하는 게 보니까 49.8도고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그래픽 카드, 한번 라이저 카드에 대해서 불량 판정을 받으셨었고, 단순히 라이저 카드만 불량이면 좋겠는데 그 라이저 카드가 어떤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픽 카드가 꽂아지는 걸 일단 연장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역으로 그래픽 카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픽 카드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주 온도 굉장히 착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오픈형 케이스랑 매번 뭐 다를 게 없겠지만은 그래도 온도 굉장히 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관련해서도 한번 쭉 보고 있는데요. 뭐 SSD도 뭐 그냥 딱 100% 좋습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게 요거 도통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팬들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RPM이 나오지가 않아요. CPU 팬 RPM이.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라도 요 케이블이 불량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에서 한번 도통 검사를 하는 거예요. 케이블에 혹시라도 선이 단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했는데 선 케이블 쪽으로는 이상이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은 펌프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 팬은 분명히 돌아가고 연결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제대로 하셨는데 RPM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저는 또 계속 이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SSD도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도 뭐 속도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속도 반토막 나지도 않고 제대로 지금 정상적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제가 요거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혹시라도 케이블이 정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RPM을 체크해주는 그 헤더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메인보드 자체적인 불량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제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쿨러를 물려봤을 때 지금 CPU의 팬에 지금 RPM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로 메인보드 불량은 아니다 라는 게 또 판정이 되고, 이거는 또 배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그 컨트롤러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제가 케이블을 다른 걸로 연결을 해본 거예요. 지금 케이스 팬 하나가 안 돌아가고 있죠. 여기 안 돌아가고 있어서 요거를 연장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헤더에다가 CPU 정상적인 팬 헤더에다가 물렸을 때 RPM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올라가요. 이거는 메인보드 불량은 아니라는 소리고요. 고로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에 이제 전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정상적인 RPM을 표시를 못 해주는 그런 약간의 불량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컴퓨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CPU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는 전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 쪽에 RPM, 단순히 RPM만 표시를 못 해줄지언정 그냥 CPU 쿨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해하는 요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의 이제 장치 관리자가 제대로 잡혔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선 랜 카드 있는 부분에 조금 느낌표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 재설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느낌표 없애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보고 있죠. 지금 온도 체크라던가 이런 거 한번 또 보고 있고 OCCT라던가 이런 것도 봤을 때도 다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또 OCCT 내에서 해주는 또 CPU 테스트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윈도우 내에서 하는 TM5라고 하는 메모리 테스터로 이제 16가지 항목을 5주기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새 건데 굳이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냥 저도 20년 동안 그 루틴처럼 지켜 내려오는 똥꼬집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빼먹고 스킵을 해서 출고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정상일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새 제품도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고요. 일단은 뭐 not detected 뭐 에러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고로 메모리도 정상이다. 일단은 도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많은 주기가 필요가 없지만 윈도우 내에서는 좀 많은 주기가 필요합니다. 최소 5주기 이상으로 메모리 테스트를 하실 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그 이상이 있는 PC를 한번 타 업체에서 한번 수리를 진행을 하셨다가 또 어떻게 안 되셔가지고 이제 저택까지 오셨는데 그 업체가 정말로 큰 업체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업체인데 물론 거기서도 약간의 뭐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거기서는 정말로 말짱했는데 이제 또 시점이 애매모호해져 가지고 또 다른 불량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다시 고객님한테 그 업체로 다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작은 업체 꾸민과 PC는 거기에 비하면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규모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이 작은 꾸민과 PC를 또 선택을 해주시고 또 굉장히 그 고객님께서 지금 케이스를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다소 선택하시기 어려운 그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조립을 하실 정도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다 경청해 주셔서 저는 이 PC를 정말로 한번 꼭 고쳐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큰 데도 가셨는데 사실 주눅이 들거든요. 그렇게 큰 업체에 가셨다가 이렇게 허름한 업체에 오셨을 때 저는 조금 주눅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물론 뭐 20년 동안의 저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저만의 자신감이지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업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이 고객님께서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어떻게 하는지 진행하는지 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를 한번 하시고 오신 분이라 저한테 진짜 무한한 신뢰를 주셨었고 또 그 무한한 신뢰에도 보답하고자 제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영상에는 다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출고 전에 진짜 딸내미 시집 보내듯이 진짜 하자 하나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교체를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온도 체킹이라던가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대로
가져가셔서 이제 그동안에 알턴이였죠. 알턴이 진짜 알턴이가 싹 빠지는 그런 아주 상쾌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장 없이 오래오래 진짜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업체지만 이렇게 직접 멀리서 방문을 해주시고 제가 저저번 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의 일주일 동안 가게를 쉬다시피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또 믿고 찾아와 주셔서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라던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쭉 알려드렸던 뭐 AS 대행의 뭐 요령이라던가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을 토대로 어느 업체에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수리를 받으시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과정을 또 직접 또 보시고 한번 체험하시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정상이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객님 하시는 일 늘 번창하시고 그 고객님께서도 그 사람을 상대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정말 저도 그 고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